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래량 통계가 중구난방이죠. 희망사항을 팩트로 날리는 듯한 느낌도 들고,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단적으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아쇠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방아쇠 당길 수 있는 횟수는 특히 부동산 시장은 목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엄청난 자산을 가지지 않고는 여러 차례 이걸 사고 팔기에 기초 체력이 부족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두 차례 정말 각고의 고민 끝에 선택지를 정하는 건데, 특히 부동산 타이밍을 잡으려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시점이 바로 거래량 추이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쪼그라들어 있으면 일단 시장이 넉다운된 건데 누가 쉽게 접근을 하겠어? 당연히 집을 살 생각을 잘 안 하죠. 근데 이게 거래량이 축 처져 있다가 바로 다음 달부터 엔진이 부스터를 달기 시작을 했네. 요란하게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나면서 거래량 자체가 상승 모드로 가는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팔짱을 끼고 관망하던 사람들조차 이거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나? 급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동안 그렇게 애지중지 쓰지 않으려던 대출카드 동원해서 집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부동산 심리를 자극하는 데는 거의 백발백중 날아오는 화살처럼 아주 매서운 부동산 심리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런 분위기 지난달부터 시작이 된 것처럼 엄청난 분위기 띄우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죠. 바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 왜 유독 서울 아파트 거래량에 목숨을 거느냐? 우리나라 부동산의 중심이잖아. 여기가 어떻게 향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당락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서울 거래량이 부동산 시장의 인풋과 아웃풋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어서 많은 곳에서 서울 특히 아파트 거래량에 초점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4월에는 3월 거래량이 완전 시장의 반등, 그러니까 그렇게 외롭고 추웠던 부동산 시장에 나홀로 서기가 끝난 것처럼 소식들이 하늘의 별처럼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원도 하늘의 별처럼. 그래서 그동안 3,000건에서도 빌빌거렸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본격 4,000건을 뚫었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것도 그냥 지표 자체가 완전히 완결된 상태도 아니었어. 근데도 추세가 심상치 않다 해서 미리 설레발, 거래량 건수가 이미 4,0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계속해서 소식들이 쏟아졌었는데, 그렇게 많은 서울 아파트 거래 상승이라는 소식들, 이제 3월 거래 분기점이 되다 라는 그런 말들이 그냥 5월 되면서 쏙 사라지고 말았다는 얘기죠. 바로 KB부동산이 정확한 3월 거래 지표를 내놨는데, 이게 딱 나와버리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모바일 부동산 사이트들 대부분 상업성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곳들이어서 객관적인 지표보단 시장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주로 채집을 해서 다루기 때문에 대체로 희망사항을 많이 녹일 때가 많죠.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동산 데이터에서의 객관성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만 눈이 뚫어져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칫 오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생긴다는 거죠.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400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초 4,800건에 가까울 거라는 모든 팩트들은 다 그동안의 희망사항을 녹인 것으로 보이고, 정확하게 객관적인 통계가 나온 게 3,482건으로 그쳐버리게 됐습니다. 지난 1월과 2월보단 오른 거래량이지만 4,000건 달성과는 무려 600건의 차이가 나는데, 이거 큰 거거든. 아니 4,000건과 3,000건 중반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같이 서울 거래량이 쪼그라들어 버린 상황에서 이거 수치가 되게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KB 통계를 보면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통계를 자료로 잡아서 내놓은 건데, 대체로
3월 거래량도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작년 8월부터 통계적인 추이를 쭉 들여다보면 4,000건을 왔다 갔다 3,000건으로 떨어지다가 거의 6개월 동안 2,000건으로 축 처져 있었는데 이게 반짝 반등이라 불릴 정도면 거의 5,000건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여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 모바일에서 나오는 통계는 반대적으로 여전히 3월에 4,000건을 찍은 것으로 4,068건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기존의 숫자 통계가 제각각 미세하지만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앞대가리 숫자는 1000단위에서는 그런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독 3월만 4,000건을 훌쩍 허들을 넘어가 버린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각자 도생, 이런 수치들은 객관적으로 자료를 담보하는 곳들, 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 같은 자료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집계되고 있는 4월 거래도 이미 3,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정말 엄청난 상승세로 치고 나가는 듯한 인상도 주는데 이거 3월에도 이런 분위기 비슷했죠. 근데 막상 마지막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뚜껑을 까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엄연히 숫자적인 차이가 많이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거래량 추이는 공식적인 집계가 나오기까지 너무 예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최종적으로 나오는 통계를 잘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자기들 플랜 안에서 움직여줘야 이게 뭔가 잡히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막 던지기로 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게 거래량 추이가 굉장히 민감한 심리적인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게 걸러져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 3월 거래는 서울에선 노도강이 주도한 흔적은 있습니다. 왜냐? 신생아 대출 부분에서 이제 대환 대출보다는 확실하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대출 쪽으로 세팅을 해서 방향을 잡은 사람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노도강 집값 분위기가 완연한 하향세죠. 이때 저리의 대출 이용해서 확실하게 저가의 서울 아파트 잡을 찬스라는 생각 때문에 진입을 한 젊은 층들이 많은 겁니다. 동시에 신생아 대출 효과는 아파트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아예 비아파트 쪽으로 방향을 선언해서 30대 매입 비중이 쑥 하고 올라가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아파트 전세 사기 위험성을 인지 아예 차라리 집을 매입해버리자.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가자는 과감한 결정이 나온 것도 보이고 시세 차이고 뭐고 이건 이제 기대치가 아주 뚝 떨어졌으니까 그냥 마음고생하지 않고 내 집에서 실거주 하자는 개념으로 가기 위한 선택지들이 많아졌다는 건데 노도강 아파트 말고도 비아파트 쪽으로 전향한 이 수요들 꽤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동시에 50대가 비아파트 부분에서 치중해서 매입을 서두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울 연령대별 비아파트 매입 비중을 보면 확실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50대가 3%로 30대를 이어서 비중이 아주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50대 중에 아직 집을 사지 않은 분들이 이제는 그냥 닷을 내리고 정착하자.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워낙에 부동산 시장에 혼조세를 보이면서 이게 도대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차라리 상대적으로 저가의 비아파트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실거주 중심으로 가자는 결정을 내린 건데 솔직히 지금 분양가 오르는 거 보면 감당이 안 되죠. 아파트 신축 분양가 언제 내릴까 라는 생각으로 분양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 기약이 없다는 판단이 충분히 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축 시장에서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 역시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 아무리 하향세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5억 이상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이 시간적인 타이밍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대와 50대가 적극적으로 비아파트 부분을 공략한 것으로 보이죠. 30대는 나름 주거에 대한 불안 빨리 해소하기 위한 거고 50대는 지금까지 기다린 보람이 더 이상 없어질 수 있다는 절박감. 이제 곧 60대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도 다가오고 그래서 선택지를 빨리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이런 수요들이 붙었기 때문에 3월 거래량이 늘은 건데 이건 아파트가 아니라 비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량 자체로 파일을 줄인다면 KB부동산이 내놓은 데이터가 맞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아파트 매입 분위기가 물이 올라서 거래량이 폭주하는 듯한 부동산 시장의 스케치, 또 일부 부동산 사이트에서 이렇게 막 던지는 식으로 나오는 지표는
다시 한번 잘 걸러내야 하는 정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칫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야 할 타이밍에 오판할 수 있는 걸림돌이 충분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KB부동산이 내놓은 자료는 충분히 부동산 시장을 다시 한번 걸러낼 수 있는 아주 파괴력이 있는 자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렇게 3월 거래량에 대한 이해는 일부 지역, 그러니까 노원구를 예를 들자면 아파트 매매 가격이 0.84%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붙었다라는 것. 그래도 2,000건에서 3,000건으로 올라선 건데 지금 이렇게 다시 으쌰 우격 따짐으로 서울 집값 다시 올라간다는 시츄에이션 계속해서 숨을 불어넣으면 가격이 올라선다는 심리 충분히 자극할 수가 있어요. 다시 수요는 가격 기준점을 근거로 붙질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거래 절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결국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부동산 거래량 증가는 가격에 근거한 움직임이고 이게 특별한 지역, 그러니까 노도강의 하락이라는 기저의 효과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4,000건이라고 둘러대던 건수가 3,000건이 팩트였는데 아무튼 2,000건에서 그래도 3,000건으로 올라온 것도 결국은 가격이죠. 근데 집주인들이 슬슬 올라가는 집값 바라보고 앞으로 수요가 더 위로 집값을 올릴 거라는 이 판단, 이 대단한 착각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 가격에는 지갑을 닫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래서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수요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그동안 너무 올랐고 그렇게 오른 만큼 상승분을 과감하게 내놔야 하는데 호가가 이걸 지금 상승 반등의 분기점으로 만들려고 엄청난 뻗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선 수요는 절대 이전의 부메랑처럼 돌아오진 않을 겁니다. 비아파트 부분에서 30대와 50대가 과감하게 보다 이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 시장 빠져나가는 것 보세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KB부동산에서 내놓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4,000건을 찍었다는 소리들 죄다 신기루 엿가락 잡는 소리인 듯 들리고 3,482건으로 아주 겸손하게 마무리가 됐다는 건 여전히 이전에 부동산 화랑을 이끌었던 수요는 상당히 샤이해졌다. 더 이상 아파트 쪽으로 공격적인 수요의 손길을 내밀기 어려워졌다는 걸 의미해주고 있죠. 이것 하나라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서두를 거 하나 없어요. 잘 지켜보시면서 시장의 흐름대로 판단의 날을 세워가면서 가다 보면 반드시 틈새는 보이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부분에서부터 갈라지는 틈이 보이기 때문에 골든타임 잡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주거 비용을 이 와중에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확실히 KB부동산 크게 터뜨렸죠.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가 가늠이 되는 건데 아니 정보 통계 내놔야 할 사이트에서 막 던지는 숫자 내놓으면 당연히 오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동산 심리는 더욱 갈짓자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이모저모 잘 헤아려서 한 발 한 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